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손흥정 감독과 피해 가족 사이에 이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근데 많은 분들이 진실 공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끝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손흥정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함에 따라서 피해 가족 측이 5억을 요구했던 거는 그냥 장난삼아 했던 얘기다라고 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피해 어떤 그 아동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부모라고 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고 합의금을 타내는데 더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가족 측에서는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가 지금 음모를 당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정 감독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꾸로 아예 그냥 상황이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흥정 감독이 뭔가 가해자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측이 가해자 입장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가족들이 지금 특히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요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그 아버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면은요. 첫 번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 주시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 손흥정 감독 측에서 공개했던 녹취록 자체가 불법으로 녹취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손방망이 처벌받고 끝내려고 하는 심상인데 장난 섞인 대화를 임의로 편집해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기로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불법이다. 근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이 저 같은 비법률가조차도 이 녹취록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랑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면서 이제 손흥정 감독 측에 협박도 했던 거. 야, 나 봐주고 있는 변호사가 누군지 아냐? 이 땡땡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 판사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떠벌리셨던 분이 아버지인데 정작 그 이 땡땡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변호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법률적인 조언을 전혀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 본인이 등장하는 녹취,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랑 대화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철수랑 대화하는 걸 제가 녹음을 했어요.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그 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철수랑 영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슬쩍 이제 녹음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녹취를 했다. 이거는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고 증거로서의 능력도 없어지게 되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대화를 하는 거는 녹취를 내가 한다라 그래 가지고 상대방 목소리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이게 불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는 걸 보면은 녹취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법률적인 조언을 전혀 지금 안 받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짜깁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만, 짜깁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A가 B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짜깁기 해가지고 A가 C다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짜깁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글자 그대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는데 5억에 대해 가지고 진심 어리게 강력하게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도 보였습니까? 5억 안 주면 협박하는 듯한 그런 식의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그거를 뭐라고요? 장남 삼아 가지고 했던 얘기를 짜깁기 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천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거꾸로 고소를 당해 가지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긴데요.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띄워 주시면은요. 아버지가 이제 손은정 감독 측의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억 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 원 줄게 현금으로. 만약 그쪽에서 5억을 줬어. 그럼 내가 변호사님한테 1억을 드릴게. 농담이 아니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소문 내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는 어떤 거겠습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이 듣기에도 당연히 불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이겠죠. 변호사한테, 이건 자기 변호사도 아닙니다. 손은정 감독 측의 변호사를 불러놓고 5억 원 받아와라. 그럼 리베이트로 내가 1억을 주겠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뭐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거꾸로 당할 수도 있는 첫 번째 요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 지금 아버지
아버지의 그 얘기 자체가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1억 원을 담당 변호사한테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의뢰인 측에 대해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배임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래서 뭐가 될 것이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가 될 수도 있고 배임이 될 수도 있다. 그냥 단순한 변호사법 아니면 또 변호사의 뭐 윤리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이제 여론이 확 뒤집히다 보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녹취록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뒤집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꺼내든 카드가 뭐냐? 놀랍게도 자기 아이를 앞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음 기사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이제 아버지 측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합의금 홧김에 한 말이다. 뭐 이거는 됐고 녹취를 공개한 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그리고 아이에 대한 뭐다? 2차 가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기에 좀 어떠십니까? 만약에 진짜 그 아이가 이게 2차 가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손흥정 감독이 됐거나 그 코치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막 혼내고 있는 장면, 그런 장면이 녹음이 돼 있거나 그런 장면이 녹화가 돼 있을 때 그게 막 반복적으로 틀어지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면 그때는 진짜로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측에서 A라고 주장을 했는데 손흥정 감독 측에서는 B라고 주장을 해요.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와는 지금 상관없이 진실 공방 합의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합의금과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뭔 놈의 이게 2차 가해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전문가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음 기사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전문가가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2차 가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측의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손훈 씨 측에서는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합의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볼 수는 없다. 2차 가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여론을 다시 뒤집기 위해 가지고 녹취록이 공개가 됨으로써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거를 또 뒤집기 위해 가지고 아이를 팔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정말 심의자가 걱정이 되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 측에서 지금 아버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다음 기사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려고 하는 심상인데 장난 섞인 대화를 임의로 편집해 피해자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녹취록을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고 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였어요? 자기들이 5억 원을 주장했던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협박을 하다시피 5억 원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강탈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읽혔었고 짜깁기나 무슨 막 장난스럽게 했던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 수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전문가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다음 기사 좀 보여주시면은요. 녹취록을 들어봤었을 때 가족 측, 그 아버지 측에서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도 언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축구협회에다가 뭐 신고를 하겠다라든지 언론에다가 알리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요소까지도 있었죠. 반복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 뭐라고 충분히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지금 이제 그 아버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난 섞인 얘기도 아니었고 무슨 뭐 피해자 가족들을 지금 고립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뭐가 한 가지가 있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그거 내려주셔도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 축구협회한테 연락을 하겠다. 거기에다가 알려가지고 자격정지를 시키거나 뭐 일부 뭐 어떤 식으로 뭐 영업을 못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비밀리에 묻는 대가로 5억 원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제 녹취록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이제 손흥정 감독 측에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 봐주는 변호사가 이땡땡 변호사다. 판사장 출신 아시죠? 라는 식으로 나 지금 봐주고 있는 사람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위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축구협회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격증 정지 취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 막는 대가인데 5억이든 10억이든 그게 아깝냐?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요. 정확하게 비밀 유지를 또 이유로 들어가지고 5억 원의 근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형사법상 협박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이제 얽히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제 협박죄뿐만 아니라 공갈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협을 가한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협박이 되는 것인데 돈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공갈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 야, 나 봐주고 있는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 판사 출신 이땡땡 변호사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협박성으로 손흥정 감독 측에서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축구협회를 운운하면서 5억 원을 요구를 했고 언론에다가 알리지 않는 대가라고 하면서 또 5억 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뭐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갈까지도 될 수가 있죠. 정리해 본다면은 이번 사안을 통해 가지고 손흥정 감독은 물론 좀 제가 보기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손흥정 감독 측에서 오히려 이 아버지에 대해서 고소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사기나 배임, 그 변호사한테 뭐 1억을 따로 주겠다라고 했던 거 사기나 배임이 적용될 수 있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운운하면서 협박했다라고 하는 거, 나아가서 뭐 축구협회에 알리는 거, 그리고 언론한테 알리지 않는 거를 대가로 5억을 요구한 건 공갈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무려 지금 이거 뭐 종합 선물 세트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가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이쯤 됐으면 그만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나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아이한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